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이었어요. 서울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김지은 씨는 남편과 함께 시댁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벌써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지은아, 고생했어. 길이 많이 막혔지? 시어머니 박영숙 씨가 현관에서 반갑게 맞아줬어요. 70대 중반이었지만 아직 정정하셨고 항상 손님 맞을 준비를 완벽하게 해두시는 분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 씨는 인사를 드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댁은 늘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부지런하셔서 언제나 새 집처럼 깨끗했거든요. 남편 민호는 도착하자마자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보, 좀 쉬고 와서 어머니 도와드려, 지은 씨가 말했지만 남편은 이미 잠들어 버렸어요. 평소에도 시댁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남편이었어요. 괜찮어, 지은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남자들은 원래 그래. 우리끼리 준비하면 돼. 지은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도 만들어야 했어요. 친척들이 열댓 명 오기 때문에 준비할 게 정말 많았거든요. 지은아,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 좀 꺼내와 줄래? 시어머니가 부탁하셨어요. 거기 김치통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일 큰 거로 가져와. 지은 씨는 거실 한쪽에 있는 김치 냉장고로 갔어요. 문을 열어보니 정말 김치통들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크기도 다양하고 종류별로 다 나누어서 보관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김치통들은 깨끗하고 새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만 유독 낡고 오래되어 보였어요. 그것도 플라스틱 통 주변에 테이프가 여러 겹으로 둘러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지은 씨는 그 통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다른 통들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플라스틱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테이프는 시간이 지나면서 끈적끈적해 보였어요. 왜 이 통만 이렇게 테이프로 감싸져 있을까? 김치가 셀까봐 그런 건가? 하지만 다른 통들은 그냥 뚜껑만 덮여 있었는데 말이에요. 지은 씨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일단 시어머니가 부탁하신 큰 김치통을 꺼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이상한 통이 신경 쓰였어요. 김치 가져왔어요. 지은 씨가 부엌으로 돌아가서 말했어요. 고마워. 시어머니는 김치를 받아서 그릇에 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김치 맛있지? 30년 넘게 같은 방법으로 담그고 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지은 씨는 대답했지만 여전히 그 이상한 통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명절 준비를 하면서도 지은 씨는 자꾸 김치 냉장고 쪽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지은 씨의 시선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요리에 집중하고 계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나 잠깐 마트에 가서 부족한 재료 좀 사올게. 혼자 있어도 괜찮지? 네,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시어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민호는 계속 자고 있고 너무 심심하면 TV라도 봐. 네, 알겠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방에서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지은 씨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그 순간 지은 씨의 마음속에서 호기심이 다시 솟구쳤어요. 그 이상한 김치통 말이에요. 왜 그것만 테이프로 칭칭 감싸져 있을까? 정말 김치가 들어있는 걸까? 지은 씨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남편은 자고 있고 시어머니는 나가셨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확인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만 봐도 될 거야. 지은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김치 냉장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냥 호기심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 그 통만 그렇게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을까? 혹시 시어머니가 숨기고 싶은 뭔가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지은 씨는 김치 냉장고 문을 다시 열었어요. 그 이상한 통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어요. 다른 통들 사이에서 유독 튀어 보이는 그 낡은 통이요. 지은 씨는 한참 동안 그 이상한 김치통을 바라봤어요. 마음속으로는 보지 말라는 목소리와 궁금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어요. 그냥 잠깐만 봐도 괜찮겠지. 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그 통을 꺼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김치가 들어있다면 이 정도 무게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통을 자세히 살펴보니 테이프가 정말 여러 겹으로 감겨 있었어요. 투명한 포장용 테이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언제 붙인 건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감쌀 필요가 있을까? 지은 씨는 의아해했어요. 김치가 새지 않게 하려면 뚜껑만 잘 닫아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철저하게 봉인해 놨을까요? 지은 씨는 거실로 그 통을 가져왔어요. 혹시 남편이 깰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소파에 앉아서 통을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테이프라서 잘 떨어지지 않았어요. 손톱으로 조금씩 뜯어내야 했어요. 첫 번째 테이프를 뜯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왜 이렇게 꽁꽁 감춰놨지? 지은 씨는 중얼거리면서 계속 테이프를 뜯어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테이프까지 뜯어내니까 겨우 뚜껑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테이프를 뜯으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김치 냄새가 아니었어요. 뭔가 시큼하면서도 불쾌한 냄새였어요.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축축한 지하실 냄새 같기도 했어요. 이상해. 지은 씨는 코를 찡그렸어요. 김치 냉장고에 있었는데 왜 이런 냄새가 나지?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호기심이 더욱 커졌거든요. 마지막 테이프를 뜯어내고 나서 지은 씨는 잠깐 망설였어요. 정말 열어봐도 될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철저하게 봉인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혹시 보면 안 되는 걸 보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뚜껑에 손을 댔어요. 플라스틱 뚜껑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때 갑자기 방에서 남편의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 씨는 깜짝 놀라서 손을 멈췄어요. 혹시 남편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잠시 기다려봤지만 다시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 씨는 안도하며 다시 뚜껑에 집중했어요. 그냥 빨리 보고 다시 닫으면 돼. 지은 씨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원래대로 해놓으면 들킬 일도 없어. 결심을 굳힌 지은 씨는 천천히 뚜껑을 열기 시작했어요. 뚜껑이 조금씩 열릴 때마다 그 이상한 냄새가 더 강해졌어요. 정말 김치 냄새가 아니었어요. 뚜껑이 절반쯤 열렸을 때 지은 씨는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김치의 빨간색도 보이지 않았어요. 뭐지? 김치가 없나? 지은 씨는 의아해하며 뚜껑을 조금 더 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더욱 강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철비린내 같은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지은 씨는 본능적으로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이 냄새 뭐지? 지은 씨는 숨을 참으며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김치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뭔가 어둡고 축축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지은 씨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안을 비춰봤어요. 그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치통 안에는 오래된 종이 뭉치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 같기도 하고 일기 같기도 한 것들이요. 그리고 그 위에 곰팡이가 슬어서 검은 점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종이들 사이사이에 낡은 사진들이 끼어 있다는 거였어요. 오래되어서 색이 바랜 사진들이요. 왜 김치통에 이런 게 들어있지? 지은 씨는 당황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은 씨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아직 안 돌아오신 것 같았어요. 잠깐만 봐도 될 거야. 지은 씨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맨 위에 있는 종이 하나를 꺼냈어요. 종이가 너무 오래되어서 만지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손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습기와 시간 때문에 글씨가 많이 번져서 읽기 어려웠어요. 그래도 몇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어요. 비밀 묻다, 아무도 모른다, 이런 무서운 단어들이 보였어요. 지은 씨는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체 뭔가요? 시어머니가 왜 이런 것들을 김치통에 숨겨놨을까요? 지은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글씨가 많이 번져 있었지만 그래도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읽을수록 내용이 더욱 섬뜩해졌어요. 1987년 5월 15일. 오늘 드디어. 지은 씨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음 문장을 보고는 숨이 막혔어요. 사람들은 아직 모른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묻었는지를. 지은 씨는 종이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거? 하며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똑같았어요. 누군가를 묻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혹시 잘못 읽은 건 아닐까 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하지만 분명히 묻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말이에요. 이게, 이게 어머님이 쓴 거야? 지은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항상 친절하시고 다정하신 시어머니가 이런 무서운 글을 쓰셨다니요. 더 읽어보니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으니 당연한 일이다. 아무도 찾지 못할 곳에 묻어버렸다. 이런 끔찍한 문장들이 계속 나왔어요. 지은 씨는 그 편지를 내려놓고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혹시 첫 번째 편지가 소설이나 일기장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두 번째 종이도 마찬가지였어요. 1987년 6월 3일.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 완벽한 범죄였다. 지은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범죄라고 써 있었어요. 그것도 완벽한 범죄라고요. 설마, 설마 이게 진짜야? 지은 씨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글씨는 분명히 시어머니 것이었고 내용도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지은 씨는 급하게 사진들도 꺼내봤어요.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들이었는데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에서 시어머니는 20살 정도로 보였어요. 곁에는 잘생긴 남자가 서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사진에서는 그 남자와 시어머니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연인 사이처럼 보였어요. 사진 뒤쪽에는 영수와 함께 1987년 4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영수? 지은 씨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어요. 시댁 식구들 중에 영수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세 번째 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 영수라는 남자가 혼자서 어딘가를 파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삽을 들고 땅을 파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왜 이런 사진을 찍었지? 지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가 땅 파는 걸 사진으로 찍어요? 그것도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요? 마지막 사진은 가장 무서웠어요.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와 그 남자가 뭔가를 땅에 묻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플래시 때문에 얼굴은 하얗게 나왔지만 분명히 둘이서 뭔가를 묻고 있었어요. 지은 씨는 사진을 보면서 편지 내용이 떠올랐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묻었는지 모른다는 그 무서운 문장이요. 설마, 설마 진짜로? 지은 씨는 상상도 하기 싫었지만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어요. 편지 내용, 사진들, 그리고 이 모든 걸 김치통에 숨겨둔 것까지. 모든 게 하나의 커다란 비밀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은 씨는 다시 편지를 읽어봤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영수가 나를 배신했다.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우리가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다니. 지은 씨는 숨이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그 영수라는 남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배신했다고요? 더 읽어보니 내용은 더욱 끔찍해졌어요. 영수를 만나자고 해서 산으로 데려갔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지은 씨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 씨는 깜짝 놀라서 편지와 사진들을 급하게 통에 다시 넣었어요. 벌써 돌아오시나? 지은 씨는 당황해서 뚜껑을 닫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였어요. 지은아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 씨는 급하게 바닥에 사진을 주웠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더욱 놀랐어요. 사진 뒤쪽에 영수의 마지막 날 1987년 5월 15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날이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지은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지은 씨는 급하게 사진을 통에 넣고 뚜껑을 닫았어요. 하지만 테이프를 다시 붙일 시간은 없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지은 씨는 억지로 평온한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혼란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거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지은 씨는 김치통을 소파 뒤로 숨기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순간 김치통에서 나는 냄새였어요. 철비린내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그 불쾌한 냄새가 거실에 퍼지고 있었어요. 마치 30년 전의 비밀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지은 씨는 김치통을 옆에 두고 자연스럽게 TV를 보는 척 했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지은아, 뭐 하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물어봤어요. 아, 그냥 TV 봤어요. 지은 씨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응, 필요한 거 다 샀어. 시어머니는 쇼핑백을 들고 부엌으로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김치는 꺼내놨지? 네, 꺼내놨어요. 지은 씨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나고 있었어요. 김치통은 여전히 소파 옆에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하시자 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김치통을 다시 열어봤어요. 아까 본 편지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지은 씨는 다른 편지도 꺼내서 읽어봤어요.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영수는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 책임질 수 없다면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사람만 믿고 있었는데. 지은 씨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임신했었다고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계속 읽어보니 더욱 슬픈 내용이 나왔어요. 결국 아이는 유산됐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 영수는 연락도 안 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다음 내용을 보고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영수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만났다. 그곳은 우리가 처음 사랑을 나눴던 곳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 지은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계속 읽었어요. 영수가 왔을 때 나는 이미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삽도 밧줄도 그리고
그것도 준비했다. 그것이라니. 뭘까? 지은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편지의 다음 부분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영수는 내가 준비한 술을 마셨다. 나는 마시지 않았다. 30분 정도 지나자 영수가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알았다. 계획이 성공했다는 것을. 지은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시어머니가 영수에게 뭔가를 탄 술을 먹였다는 뜻이었어요. 영수가 쓰러진 후 나는 미리 파둔 구덩이로 그를 끌고 갔다. 아직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지은 씨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계속 읽고 있었어요. 영수를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었다. 처음에는 손이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곧 조용해졌다. 그렇게 영수는 영원히 그 산속에 묻히게 됐다. 지은 씨는 편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묻었다고 했어요. 다른 편지를 펼쳐보니 그 후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3개월 후 영수의 실종 신고가 났다. 경찰이 조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나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그날 나는 다른 곳에 있었다고 증언해줄 사람들도 있었다. 시어머니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거였어요. 알리바이까지 만들어가면서요. 6개월 후 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그 사람은 착했고 나의 과거는 묻지 않았다. 우리는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나는 평생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한다. 지은 씨는 충격에 빠졌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니요. 마지막 편지에는 더욱 무서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가끔 꿈에 영수가 나타난다. 나를 원망하는 눈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영수의 시신은 아직도 그 산속에 있을 것이다. 30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다. 완벽한 범죄였다. 지은 씨는 온몸이 떨렸어요. 30년 넘게 지났다는 건 지금까지도 그 시신이 산속에 묻혀 있다는 뜻이었어요.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아 와서 도와줄래? 네, 갈게요. 지은 씨는 급하게 편지들을 통에 다시 넣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혼란이었어요. 저 친절하고 다정한 시어머니가 정말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요? 믿기지 않았지만 편지는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어요. 지은 씨는 부엌으로 가면서 시어머니를 다시 바라봤어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요리하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미소가 다르게 보였어요. 어머님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젊으셨을 때 힘든 일 있으셨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손을 멈추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시어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옛날 일은 옛날 일이야. 지나간 일 얘기해서 뭐해. 그 말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은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편지 내용이 진짜일까? 시어머니가 정말로 그런 일을 저지른 걸까?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시면서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코를 킁킁거리시더니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지은아,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지은 씨는 식은땀이 났어요. 김치통에서 나는 그 불쾌한 냄새를 시어머니가 눈치챈 거였어요. 냄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은 씨는 애써 태어난 척 했어요. 혹시 부엌에서 나는 냄새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계속 킁킁거리시면서 냄새의 출처를 찾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지은 씨가 앉아 있는 소파 쪽으로 시선이 향했어요. 지은아, 너 혹시... 시어머니가 말을 멈추시더니 지은 씨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어요. 그 순간 지은 씨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마치 뭔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뭘, 뭘요? 지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소파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지은 씨 옆에 있는 김치통을 발견하셨어요. 이건, 이건 뭐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지은 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김치통은 분명히 테이프가 뜯어져 있었고 냄새도 나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건... 지은 씨가 말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으로 막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들어 올리시더니 뚜껑을 열어보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내가, 내가 이걸 봤구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들켜버린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다시 덮으시고 지은 씨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당황함, 분노, 그리고 뭔가 위험한 기운이 섞여 있었어요. 지은아, 시어머니가 조용하지만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걸 얼마나 봤니? 어머님, 저는... 지은 씨는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가 더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말했어요. 편지도 봤지? 사진도 봤고.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거짓말을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지은 씨를 바라보시다가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앉아 시어머니가 지은 씨 옆에 앉으시면서 말했어요. 이제 다 말해줘야겠구나. 지은 씨는 무서웠지만 궁금하기도 했어요. 진짜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어머님, 그 편지에 적힌 게...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다 사실이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30년 넘게 숨겨왔던 일이야. 지은 씨는 숨이 막혔어요. 정말 사실이었다니요. 영수라는 사람은... 지은 씨가 또 물어봤어요.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시어머니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0살 때 만났는데 정말 행복했어. 그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감정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차갑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배신했어. 시어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임신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라고. 임신요? 지은 씨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응, 영수의 아이를 임신했었어.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책임지기 싫다면서 도망갔어.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 약속까지 한 상태였더라고.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결국 아이는 유산됐어. 시어머니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 그럼 그 후에 영수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 지은 씨는 몸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복수를 위해 사람을 죽인 거였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 사람을 산으로 불러냈어.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김치통을 바라보셨어요. 그 산에서 모든 일이 벌어졌어.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영수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지. 지은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진짜로 사람을 죽인 거였어요. 어머님, 지은 씨가 무서워하며 말했어요.
무서워? 시어머니가 지은 씨를 바라보며 물어봤어요. 그럴 만해. 나도 그때는 무서웠어.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다시 열으시고 안에 있는 편지들을 꺼내셨어요. 이 편지들은 그때의 기록이야.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뭘 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모두 적어뒀어. 왜? 왜 이런 걸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지은 씨가 물어봤어요. 기억하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내가 뭘 했는지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지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런 끔찍한 기억을 왜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은 씨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내가 알아버렸으니까 더 조심해야겠어. 그 말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지은 씨는 점점 더 무서워졌어요. 시어머니는 김치통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셨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파고 있는 모습이 찍힌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봤지? 시어머니가 지은 씨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게 바로 그날 밤이야. 지은 씨는 사진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1987년 5월 15일 밤이었어. 시어머니가 과거를 회상하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영수한테 만나자고 연락했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산에서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영수는 의심 없이 왔어. 나를 만나면 다시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때 어머님 기분은 어떠셨어요?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기분? 시어머니가 지은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복잡했지.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신감과 분노가 끌어올랐어. 시어머니는 다른 사진도 꺼내셨어요. 영수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그 사람의 마지막 웃음이었을 거야. 시어머니가 사진을 만지며 말했어요. 지은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담담하게 말하고 있어서 더 무서웠어요. 산에 도착했을 때 영수는 정말 기뻐했어. 시어머니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나를 다시 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지. 그럼 그때까지는 영수 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던 거네요. 그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나는 미리 준비를 다 해뒀거든. 어떤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지은 씨가 무서워하면서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김치통에서 또 다른 편지를 꺼내셨어요. 여기 다 적혀 있어. 시어머니가 편지를 펼치며 말했어요. 독을 구한 것부터 삽을 준비한 것까지 모든 계획이 다 적혀 있지. 지은 씨는 편지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세세한 계획이 모두 적혀 있었어요. 독이요? 지은 씨가 떨리며 물어봤어요. 쥐약이었어. 많은 양을 구해서 술에 타뒀지. 시어머니가 설명했어요. 맛도 냄새도 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알아뒀고. 지은 씨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게 되면서 더욱 무서워졌어요. 영수는 내가 가져간 술을 정말 맛있게 마셨어.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우리의 옛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야. 그럼 그때까지도 영수 씨는 아무것도 몰랐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분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이상해하기 시작했어. 어지럽다고 속이 메스껍다고 하면서. 시어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며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영수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거든. 그때 영수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병원에 가자고 했어.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거부했지. 그러자 그제야 의심하기 시작했어. 지은 씨는 그 상황을 상상하니 너무 무서웠어요. 영수가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울면서 물어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당시의 감정이 묻어났어요.
그때 나는 모든 걸 다 말해줬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원망했는지. 영수 씨는 뭐라고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했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지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 시어머니는 미리 파둔 구덩이 사진을 꺼내셨어요. 이 구덩이를 파는데 일주일이 걸렸어. 시어머니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깊은 산 속에 말이야. 직접, 직접 파신 거예요? 그럼. 밤마다 몰래 가서 조금씩 팠어.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이 아팠지만 참았어.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집념에 소름이 돋았어요. 영수를 그 구덩이로 끌고 가는 것도 힘들었어.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의식은 잃었지만 무거웠거든. 그럼 그때 영수 씨는 아직 살아있었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 하지만 의식은 없었고, 지은 씨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어요.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기 시작했어. 시어머니가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사진이 바로 그때 찍은 거야. 사진에는 정말로 시어머니가 삽으로 흙을 덮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누가, 누가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지은 씨가 떨리며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했어요. 타이머로 찍었어. 증거로 남기고 싶었거든. 증거요? 내가 진짜로 해냈다는 증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은 씨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냉철하게 모든 걸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더욱 무서웠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사진과 편지를 다시 김치통에 넣으시면서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30년 동안 혼자 간직해온 비밀을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신 거였어요. 어머님 지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정말로 영수 씨는 지금도 그 산에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30년이 넘게 지났으니 이미 뼈만 남았겠지만 지은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로 어딘가에 시신이 묻혀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지은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내가 이 모든 걸 알아버렸잖아. 그 말투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지은 씨는 점점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지은 씨가 급하게 말했어요. 정말로요. 그럴까?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변하기 쉬운데.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점점 더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지은 씨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 정말 괜찮아요. 지은 씨가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가족끼리의 일인데 밖으로 말할 리가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지은 씨를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더욱 무서웠어요. 지은아, 너는 참 순진하구나.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이게 단순히 가족끼리의 일이라고 생각해? 그럼, 그럼 뭔가요? 이건 살인이야.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사람을 죽인 거라고. 지은 씨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시는 게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살인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위험해지는 법이야. 지은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더욱 떨었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자신을 해치려는 건 아닐까? 어머님, 제발요. 지은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들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지은 씨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셨어요. 와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보여줄 게 있어. 지은 씨는 무서웠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 김치 냉장고 앞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김치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통을 꺼내셨어요. 이것도 테이프로 여러 겹 감겨져 있었어요.
이것도 봐야 할 것 같구나. 시어머니가 그 통을 지은 씨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건 뭐예요? 지은 씨가 떨리며 물어봤어요. 열어봐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은 씨는 어쩔 수 없이 테이프를 뜯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통보다 테이프가 더 많이 감겨져 있었어요. 테이프를 뜯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지은 씨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마치 지은 씨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테이프를 다 뜯고 뚜껑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냄새가 났어요. 첫 번째 통과는 다른 종류의 불쾌한 냄새였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이번에는 편지와 사진이 아니었어요.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은 씨가 물어봤어요. 영수의 유품들이야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날 밤 그 사람한테서 가져온 것들. 지은 씨는 숨이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영수의 개인 물품들까지 가져왔다는 거였어요. 통 안에는 낡은 지갑, 시계, 반지, 그리고 뭔가 금속으로 된 작은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왜? 왜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지은 씨가 떨리며 물어봤어요. 증거 인멸을 위해서 시어머니가 설명했어요. 영수의 물건들이 발견되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지은 씨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치밀하게 모든 걸 계획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지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이 안에 있던 돈으로 내 시아버지와의 결혼 자금을 마련했어. 네. 지은 씨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영수가 가지고 있던 돈이 꽤 많았거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걸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지. 지은 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살인한 사람의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니요. 어머님 지은 씨가 떨리며 말했어요. 이 모든 걸 30년 동안 혼자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 내 시아버지한테도 민우한테도.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시어머니가 인정했어요. 특히 처음 몇 년은 밤에 잠도 잘 못 잤어. 영수가 꿈에 나타나곤 했거든. 지은 씨는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고통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후회는 안 해. 영수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어. 그 순간 지은 씨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다는 걸요. 오히려 자신이 한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은아 시어머니가 지은 씨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이제 너도 이 비밀을 공유하게 됐구나. 그 말에서 뭔가 위험한 의미가 느껴졌어요. 지은 씨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공유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무섭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이제 너도 나와 같은 비밀을 지닌 사람이 됐다는 뜻이야. 시어머니의 그 무서운 말을 들은 지은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나와 같은 비밀을 지닌 사람이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지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했다고?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넌 이미 충분히 많은 걸 봤어. 편지도 사진도 유품들도. 이제 넌 공범이야. 공범요? 그게 무슨? 지은 씨가 말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으로 막았어요. 법적으로는 공범이 아닐 수도 있어 시어머니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너도 똑같이 죄가 있는 거야.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어요. 살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지은 씨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너는 나와 운명 공동체야. 이 비밀을 평생 지켜야 해. 지은 씨는 앞이 캄캄해졌어요.
평생 이런 끔찍한 비밀을 안고 살아야 한다니요. 만약에, 만약에 제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은 씨가 두려움에 떨며 물어봤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러면 너도 위험해질 거야, 시어머니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30년 동안 완벽하게 비밀을 지켜왔어. 이제 와서 들킬 순 없어. 지은 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님, 제발요, 지은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말은 쉽지,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몰라. 특히 민호한테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정말? 시어머니가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증명해봐. 어떻게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무서운 제안을 하셨어요. 나와 함께 그 산에 가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네. 지은 씨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영수가 묻혀 있는 그 산에 가서 직접 봐, 시어머니가 설명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거야. 지은 씨는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3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묻힌 곳에 직접 간다니요. 싫어요. 지은 씨가 소리쳤어요. 그런 곳에는 절대 가기 싫어요. 선택권이 없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가기 싫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다른 방법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부엌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오셨어요. 큰 부엌 칼이었어요. 지은 씨는 칼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어머님, 그게 뭐예요? 지은 씨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30년 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어, 시어머니가 칼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영수도 처음에는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거든. 그럼, 그럼 영수 씨도? 영수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어,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겠다고 협박하더라고. 지은 씨는 시어머니가 영수를 도구로만 죽인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머님, 저는 영수 씨와 달라요, 지은 씨가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정말로 비밀을 지킬게요. 그럴까? 시어머니가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 언젠가는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게 돼 있어. 지은 씨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뭘 말해도 시어머니가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방에서 남편 민호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 무슨 일이야? 민호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시어머니는 재빨리 칼을 등 뒤로 숨기셨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은이랑 명절 음식 얘기하고 있었어. 지은 씨는 남편이 나온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남편이 계속 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지은아, 너 괜찮아? 민호가 지은 씨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어봤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아, 괜찮아, 지은 씨가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지은 씨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 얘기는 나중에 더 하자. 그 말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당장 남편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놓기에는 너무 위험했어요. 민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만 남겨지자
시어머니가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혜로운 선택이야,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행동하기 바라. 지은 씨는 이제 완전히 시어머니의 통제 하에 들어갔다는 걸 느꼈어요. 도망갈 곳도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어요. 그날 밤 지은 씨는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칼을 든 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남편 민호는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었지만 지은 씨는 모든 걸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뒤척였어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지은 씨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거든요. 거실로 나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뭐지? 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다가갔어요. 시어머니가 김치 냉장고 앞에서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새벽 4시에 왜 김치 냉장고를 뒤지고 계시는 걸까요? 지은 씨는 벽 뒤에 숨어서 시어머니를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김치 냉장고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통을 꺼내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통이었어요. 또 다른 통이 있었어? 지은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비밀이 더 있다는 뜻인가요? 시어머니는 그 통을 조심스럽게 들고 자기 방으로 가셨어요. 지은 씨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따라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지은 씨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서 그 통을 열고 계셨어요. 이번에는 테이프가 아니라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열쇠로 자물쇠를 여는 모습이 보였어요. 통이 열리자 시어머니가 뭔가를 꺼내셨어요. 멀어서 정확히 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서류 같은 것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시면서 중얼거리셨어요. 아직 괜찮네. 시효도 아직 남았고. 시어머니의 혼잣말이 들렸어요. 시효라고요? 뭔가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서류인 것 같았어요. 지은 씨는 더 궁금해졌어요. 그 통에는 또 어떤 비밀이 들어있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다시 통에 넣고 자물쇠를 잠그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통을 침대 밑에 숨기셨어요. 지은 씨는 급하게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한테 들키면 큰일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지은아, 어젯밤 잘 잤어? 시어머니가 웃으며 물어봤어요. 네, 잘 잤어요. 지은 씨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지은 씨는 계속 그 세 번째 통이 신경 쓰였어요. 도대체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점심 후 시어머니가 마트에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지은아, 나 좀 나갔다 올게. 집 잘 부탁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다녀오세요.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지은 씨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세 번째 통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지은 씨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밑을 뒤져보니 정말 그 통이 숨겨져 있었어요. 지은 씨는 통을 꺼내서 살펴봤어요. 자물쇠가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열쇠 없이는 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열쇠는 어디 있을까? 지은 씨는 시어머니 방을 둘러봤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 작은 열쇠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통의 자물쇠 열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열쇠를 시도해봤지만 맞지 않았어요. 두 번째 열쇠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열쇠를 넣는 순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어요. 열렸다. 지은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니 이번에는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맨 위에 있는 서류를 꺼내봤더니 살인사건 수사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지은 씨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영수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기록이었어요.
1987년 당시 경찰이 영수의 실종을 조사한 모든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여기 있지? 지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수사 기록에는 시어머니가 용의선상에 올랐다가 제외된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박영숙 당시 20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나 사건 당일 다른 장소에서 목격되어 알리바이가 확인됨. 지은 씨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알리바이를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었던 거였어요. 다른 서류도 봤어요. 그 중에는 증거인멸 방법이라는 제목의 메모도 있었어요. 그 메모에는 시신을 묻는 방법, 증거를 없애는 방법, 알리바이를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건, 이건 범죄 교본이잖아. 지은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서류를 봤을 때 지은 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추가 범행 계획이라는 제목의 서류였어요. 그 안에는 만약 비밀을 아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지은 씨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자신의 이름은 없었지만 며느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어요. 며느리가 비밀을 알게 될 경우의 대응 방안, 협박을 통한 침묵 유지, 공범으로 만들어 입막음, 최후의 수단. 지은 씨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최후의 수단이 뭔지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오신 거였어요. 지은 씨는 급하게 서류들을 통에 넣고 자물쇠를 잠갔어요. 그리고 통을 침대 밑에 다시 숨겼어요. 지은아, 나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은 씨는 급하게 시어머니 방에서 나와서 거실로 갔어요.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지은 씨는 애써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자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명절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지은 씨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민호가 갈비찜을 먹으며 말했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웃으셨지만 지은 씨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지은이도 많이 도와줬어. 시어머니가 지은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서로 많은 걸 나누었지, 지은아? 그 말에는 분명한 암시가 담겨 있었어요. 지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지은 씨가 갑자기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지은아, 무슨. 시어머니가 말을 막으려고 했지만 지은 씨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어머님이 30년 전에 사람을 죽였어. 지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지은아, 너 정신 괜찮아? 정말이야. 지은 씨가 김치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거기에 증거가 다 있어. 편지, 사진, 유품까지 모든 게 있다고.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시면서 부엌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지은 씨는 시어머니가 칼을 가지러 가는 걸 알았어요. 여보, 어머님이 칼 가지러 가고 있어. 지은 씨가 소리쳤어요. 나를 죽이려고 해. 민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은 씨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급하게 시어머니를 막았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민호가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았어요. 시어머니의 손에는 정말 큰 칼이 들려 있었어요. 민호야,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어. 나를 모함하려고. 거짓말이 아니야. 지은 씨가 김치 냉장고로 달려가서 그 통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기 봐. 증거가 다 있다고. 지은 씨는 첫 번째 통을 열어서 편지들을 보여줬어요. 여기 봐. 어머님이 직접 쓴 살인 고백서야.
민호는 편지를 받아 읽어봤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가 쓴 거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시어머니가 칼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다 사실이야. 민호는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어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정말 사람을 죽이셨다고요? 영수라는 사람이었어.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를 배신한 사람. 임신한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던 사람. 지은 씨는 두 번째 통도 열어서 영수의 유품들을 보여줬어요. 여기 봐. 피해자의 시계랑 지갑도 있어.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품들을 봤어요. 그리고 지은 씨가 시어머니 방으로 달려가서 세 번째 통을 가져왔어요. 이 안에는 범죄 계획서가 들어있어.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계획해뒀다고. 민호는 그 서류들을 보고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어머니, 지은이까지 죽이려고 하셨던 거예요? 민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들켜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지은 씨는 핸드폰을 꺼내서 112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살인 사건을 신고하려고 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호야,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많은 걸 숨기고 살았구나.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지은 씨는 모든 증거를 경찰에게 제출했어요. 편지, 사진, 유품, 그리고 범죄 계획서까지 모든 걸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살인죄는 시효가 없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수갑을 차고 연행됐어요. 마지막까지도 후회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영수의 시신 위치도 알려드릴게요. 시어머니가 경찰에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숨길 이유도 없으니까. 경찰은 시어머니의 안내로 산속에 가서 정말로 영수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30년이 지나서 뼈만 남았지만 신원 확인이 가능했어요. 그 후 재판이 열렸어요. 지은 씨는 주요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피고인이 증거를 보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검사가 물어봤어요.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지은 씨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혹시 비밀이 들킬 때를 대비해서 대응 방안도 준비하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은 30년 전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며 최근에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까지 해치려고 했습니다.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으므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지은 씨와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은아, 미안해. 민호가 말했어요. 내가 어머니를 너무 믿었어. 내가 위험에 처했는데도 몰랐어. 괜찮아. 지은 씨가 대답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지은 씨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영수의 가족들을 찾는 일이었어요. 몇 달 후 지은 씨는 영수의 여동생을 찾아냈어요. 30년 동안 오빠의 행방을 몰라 고생했던 분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영수의 여동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오빠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밤잠을 못 잤는데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요. 영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어요. 지은 씨는 그 후로 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지은 씨가 한 강연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지은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30년 전의 진실이 30년 후에 밝혀진 것처럼 아무리 오래된 비밀이라도 언젠가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의는 늦을 수는 있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